나는 반응이 아니라 존재로 돌아가는 혁명. 1장 불안을 없애려는 순간 불안은 나를 지배한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명상을 시작하는 순간 명상은 오히려 고통이 된다. 가만히 있어야 해. 생각하지 말아야 해. 마음을 비워야 해. 이 말들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전쟁이다. 우리는 고요해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그 안간힘이 곧 불안의 씨앗이 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설적 노력이라 부른다. 없애려는 의도가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하는 심리적 역설이다. 잠 못 이루는 밤 잠들어야 해 라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잠은 더 달아나는 것처럼 말이다. 불안을 없애려는 그 의도 자체가 불안을 자극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불안은 나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판단은 긴장을 낳고 긴장은 통제하려는 집착을 낳는다. 집착은 언제나 우리를 반동의 지옥으로 이끈다. 진짜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지켜보는 것. 떠오르는 생각을 지우려 하기보다 생각이 떠오르고 있다는 걸 조용히 아는 것. 예를 들어 회의 전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 없어져야 해라고 애쓴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몸은 더 긴장하고 불안은 오히려 증폭된다. 하지만 그때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순간 긴장은 약간씩 풀리기 시작한다. 불안이 올라오는가? 그냥 두어라. 생각이 날뛰는가? 바라보아라. 도망치고 싶은가? 그 마음까지 바라보라. 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할 때 문득 알게 된다. 모든 감정과 생각의 무대 바깥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는 자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이다. 불안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 이 자각이 시작되는 순간 명상은 바뀐다. 명상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고 억제가 아니고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다. 그저 지켜보는 훈련이다. 그 지켜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반응을 멈추고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지켜보는 일조차 어떤 날은 너무 어렵다. 몸은 조이고 가슴은 답답하며 머릿속은 폭풍처럼 흔들린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조차 고문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럴 땐 괜찮다. 지켜보기 힘들어하는 나를 알아차려라. 그 또한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다. 그리고 그 파도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조용한 나가 있다. 그 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하고 있다. 그 자리에 당신의 고요함이 있다. 고요함은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잊고 있던 나를 기억해내는 일이다. 불안이 아무리 밀려와도 그 불안을 보는 당신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힘이다. 그리고 이 힘은 언제나 거기 있었다. 2장 무너져도 괜찮은 이유 나인 줄 알았던 것이 무너질 뿐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허상을 태워라. 무너짐은 공포를 동반한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자신이라 믿어온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 무능력하다는 평가,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우리를 한순간에 붕괴시키곤 한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 프로젝트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 말이 나 자체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졌다. 친한 친구에게 넌 요즘 너무 자기밖에 몰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나는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낙인을 찍힌 기분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무너지는 것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나라고 믿어왔던 이미지일 뿐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해. 나는 강해야 해. 나는 실수하지 말아야 해. 이러한 기대와 역할이 당신의 얼굴처럼 굳어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얼굴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통제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얼굴이 깨지는 순간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 모든 이미지는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미지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억눌러 왔는지를 보게 된다. 무너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무너질 때 비로소 진짜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 어떤 타인의 평가도 그 어떤 자기 이미지도 더 씌워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 성취나 도덕이나 능력으로 포장되지 않은 의식 그 자체로서의 존재. 그 자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너짐조차 알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정이 요동칠 때에도 그 감정을 바라보는 한 점의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지켜보는 나는 평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다. 자아라는 구조물이 해체될 때 존재의 진실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벗겨짐이다. 더 이상 방어하지 않고 자신을 옹호하지 않으며 조용히 앉아있는 그 순간 우리는 탈피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오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오래된 가면을 내려놓아도 좋다. 그 가면 아래에서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숨쉬고 있을지 모른다. 그저 이렇게 말하라.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나는 나를 처음으로 보고 있다. 3장 생각은 나를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조종한다. 우리는 생각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래선 안 돼. 더 나아져야 해. 이 감정은 사라져야 해.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거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그 생각들이야말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무너뜨린다.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늘 고치고 바꾸고 채워야 한다고 속삭인다. 그 반복되는 자기 비판은 익숙한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리고 어느새 나는 그 목소리와 하나가 된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니다. 그건 습관이다. 반복된 기억, 각인된 판단, 오래된 비교. 이것들이 얽혀서 만들어낸 믿음의 무기일 뿐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말들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지 오랜 반복이 있었을 뿐이다. 그 반복이 진실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생각의 본질은 과거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각은 축적된 경험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경험과 생각은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은 굳어지고 나는 과거 속에 파묻히게 된다. 그 속에서 나는 선택하지 않는다. 반응할 뿐이다. 자극이 오면 나는 과거에서 배운 반응을 꺼내 쓴다. 인과적 효능성의 고리에 사로잡히면 타자도 세상도 나 자신도 하나의 도구로 전락한다. 모든 존재는 반응의 대상일 뿐 진정한 만남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생각의 자동적인 반응인지 진실한 나의 선택인지를 면밀히 보아야 한다. 그 반복된 목소리와 나를 동일시하지 말고 그 흐름을 잠시 멈추어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은 단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유의 씨앗이다. 그 여백 안에서 우리는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믿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지금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다시 감옥에 넣는가? 생각은 계속 떠오른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바라보는 나,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인식하는 나도 있다.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며 억지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그 자리가 바로 의식의 자리다. 그곳에서 나는 생각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상상할 수 있다. 내가 되고 싶은 최고의 모습,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향을, 그리고 그 상상에 어울리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시작이 된다. 생각은 과거다. 그러나 깨어보면 현재이고 선택은 미래를 여는 문이다. 당신은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인식하고 있는 살아있는 의식이다. 그러니 지금 이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라. 그리고 질문하라. 이 생각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반복으로 되돌리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 것이다. 4장.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주권이다.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화가 나고 반격하고 싶고 상대를 판단하며 밀어내고 싶어진다. 그건 본능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반응 속에 진정한 자유는 없다. 그것은 조건화된 반사이며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무런 선택이 없다. 프로이트가 말한 방어 기제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 방어는 자유를 제한한다.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결심조차 또 다른 저항이 되어 마음속에서 갈등을 키운다. 그때 예수는 말한다. 누군가 내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도 내어주어라. 이 말은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건 주도권의 선언이다.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나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 그 자유의 공간, 바로 거기에 침묵이 있다.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강한 형태의 자리 지킴이다. 반응하지 않음은 무기력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을 자각한 채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기 조절의 핵심은 충동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이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상대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
그 자리에 진짜 자유가 있다. 당신이 침묵 속에 설 때 더 이상 누구의 말이나 표정이 당신을 좌우하지 못한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려 했던가?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정말 나였는가? 아니면 자존심이라는 껍질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무너지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 당신은 이제 반응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다. 5장 모든 이름을 벗고 존재로 서는 선언. 나는 나다. 이보다 더 단순한 문장은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이보다 더 깊은 선언도 없다. 이 말은 어떤 역할도, 감정도, 평가도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의 바닥을 가리킨다. 우리는 종종 언어로 자신을 설명한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감정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잠시 통과하는 구름일 뿐이다. 그 구름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구름의 그림자에 갇힌다. 그리고 그 구름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나를 잃는다. 그러나 존재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구름이 흘러가도 하늘은 그대로다. 생각이 흔들려도 보는 자리는 그대로다. 감정이 요동쳐도 그것을 인식하는 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식이라 부른다. 감정이나 생각에 동일화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능력.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나 사고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다. 존재는 말보다 앞서 있다. 자기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도 우리는 존재했다. 그 존재는 설명될 수 없다. 느낌보다 깊고 이름보다 광대하며 판단보다 고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옷을 벗어야 한다. 능력자라는 옷도 피해자라는 옷도 이름, 나이, 성격, 성취 같은 껍질을 벗어야 한다. 그것들은 단지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이야기 이전의 나다. 심리학자들은 종종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그 정체성을 인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체성은 시대와 경험, 기억에 따라 바뀐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나다. 이 말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다. 그 어떤 외적 개념이 침묵하는 자리, 오직 있음만이 남는 자리. 거기서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하루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나다. 나는 나이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며 평가도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이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 선언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선다. 말이 멈추고 생각이 조용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된다. 6장 나를 회복하는 토피처 만들기. 나를 잊기 위한 공간이 아닌 나를 기억하는 공간. 지쳤을 때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진다. 유튜브, SNS, 드라마, 음식, 잠. 그 순간은 분명 쉬는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남는 건 더 깊은 허무함 뿐이다. 왜일까? 그것은 도피는 했지만 회복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적 대처는 단기적 안정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정서적 고립과 자기 효능감의 저하를 유발한다. 즉, 피한다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감은 깊어진다. 우리가 필요한 건 현실을 잊기 위한 무의미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토피처다. 토피란 말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도망쳐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어디로 도망치느냐가 문제다. 세상에서 나를 지우는 공간이 아닌 세상 속에서 나를 다시 되찾는 공간. 그것이 진짜 토피처다. 그것이 성소다. 낙서 한 장, 깊은 숨 한 번, 키지개 켜기,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일, 심호흡하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호흡을 관찰하기.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 이처럼 감각적 주의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지금 여기에 머무는 회복을 가능케 한다. 이 도피처는 불안을 없애주는 공간이 아니다. 그 불안과 함께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자기 회복의 중심이다. 한 가지 기준이 있다. 그 공간은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드는가? 만약 그저 마비시키고 있게 만든다면 그건 도피가 아니라 내면의 회피다. 그러나 나를 침묵 속에 놓이게 하고 감정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중심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라면 그건 성소다. 이것은 심리적 탈중심화이며 불안이나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치유의 기술이다. 지금부터 작은 의식을 만들자. 하루 10분 아무 목적 없이 낙서하기.
하루 5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호흡을 관찰하기. 그저 5분 동안 심호흡하기.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위한 공간에 앉기. 이건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다. 현실을 견디기 위한 자기만의 쉼터를 구축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작업이다. 세상에 내뱉은 모든 한숨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고 싶다는 신호였다. 그 신호에 응답하라. 당신의 도피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무너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살리는 성소가 될 것이다. 7장 나는 없다는 진실 존재는 증명되지 않는다. 다만 드러날 뿐이다. 나는 존재한다. 이 말조차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 생각을 통해, 느낌을 통해, 타인의 반응을 통해 내가 있구나라고 안도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의미 있는 존재인지 누군가의 인정이나 성취나 SNS의 좋아요를 통해 확인하려 든다. 그러나 거기엔 늘 불안이 따라붙는다. 그 생각이 사라지면 나는 사라지는가? 그 감정이 꺼지면 나는 무너지는가? 그러나 가끔 그 모든 걸 내려놓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순간이 있다. 예컨대 공원 벤치에 앉아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멍하니 바라볼 때,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의 비를 그냥 바라볼 때,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 시간이 흐른 줄도 모를 때, 슬픔이 밀려와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흐를 때, 그 순간들 속에 나는 어떤 성과도 내지 않았고 누구의 반응도 없었고 생각조차 없었다. 그러나 나는 있었다. 그것은 이루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는 무엇을 이루려는 욕망도, 무엇을 기억하려는 주체도, 무엇을 생각해내는 원천도 포함한다. 그러나 스스로는 그 무엇도 아니다. 이름 지을 수 없고 존재도 비존재도 아니며 빛도 어둠도 아니다. 모든 정반대를 초월한 자리. 모든 것에 모든 것이며 없는 것에 없는 것. 그 자리는 칼 융이 말한 자기와 맞닿아 있다. 융에 따르면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남성과 여성성, 삶과 죽음이라는 모든 대극을 품고 있는 통합의 중심이다. 그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어떤 이미지로도 정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정의가 멈춘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나는 있다. 그 자리에선 도달하지 않았지만 도달한 느낌이 있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지만 충분한 감각이 있다. 그것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것도 아니라 그저 있는 것이다. 아니, 존재마저 초월한 알고 있음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존재한다는 말조차 지나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 불안해진다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초조하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라.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분명히 여기 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말없는 진실, 이름 없는 자기, 이미 무너지지 않는 존재의 중심을 만난다.